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이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시즌의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의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이 문장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그런 언어적인 큰 맥락들을 참 많이 배워봤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시즌 강의를 쭉 저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면서 아주 작은 단위의 어법 선택, 우리가 이 같은 의미를 담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표현의 차이, 단원의 차이로 인해서 그 말의 뉘앙스가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다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작은 디테일을 신경 써서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이라는 건 굳이 문장이 길고 화려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고 디테일한 단위에서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언어 구사 방법, 매력적인 언어 구사를 위한 5계명. 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 이유, 그리고 뭔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비밀이 대체 뭔가, 오늘 알아보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볼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매력적인 말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간략화된 언어, 단순 언어 레이어. 자, 간략화된 언어. 자, 어떤 분들을 보면 말을 굉장히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카톡을 보면요, 상대방한테 말을 걸고 싶을 때 뭔가 상대방이 경계하지 않게끔 앞뒤에 좋은 말들을 붙여가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적대감이 없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대화를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누구시 좋은 점심이에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슬슬 봄이 다가고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카톡을 보면 어때요?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 카톡을 보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아재들이 연하녀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이렇게 카톡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른단 말이죠. 자, 이런 어법이 매력적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편안한가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느냐? 말은 기본적으로 간략화되고 담백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굳이 꼭 붙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문장과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문장도 제가 간략화를 시킨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제 좀 날씨 좀 덥네. 점심은? 지금 위에 사용된 이 문장과 지금 아래의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이 상대방이 보기에 부담이 없고 더 담백해요?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다른 의미의 차이가 있나요? 후자가 훨씬 담백하고 듣는 입장에서 훨씬 부담 없는 문장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긴 문장이 더 많은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를 간략화해서 써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원리를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종종 얘기를 했지만 이 행위적 단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행위적 단서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상대방에게 보였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그 행위를 하게 되는 데까지의 우리의 삶의 배경을 함께 추론한다, 이 개념이 행위적 단서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간략화하고 단순하게 썼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이성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해 있지 않고, 즉 결핍하지 않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실제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 어떤 이성을 만나면 그 이성에게 많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의 언어적인 특징을 보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가 편하게 대하는 사람과 카톡을 할 때를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또 오히려 문장을 단순하게 쓰고, 어떨 땐 이응 이응 같은 초성만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이 초성을 사용하는 걸 여자들이 좋아한다, 남자들이 좋아한다, 이건 아니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이런 간략화된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결핍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을 간략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이 상대방에게 비추어지기에 내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로 여러분, 일부러 시크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해야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서 뭐 초성을 강하게 쓴다던가, 이게 아니라 굳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말을 길게 사용하고 뭐 쓸데없는 사족 같은 꾸민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 언어 레이어. 자, 여러분 모두 이 7강의 레이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기억하시죠? 레이어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지금 카드 누르셔서 7강 레이어 부분 보고 오세요. 자, 레이어는 상대방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지를 인식을 시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자, 어쨌든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레이어가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남주인공의 말 한마디에 뭐 여주인공이 설레한다던가 이런 거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뭐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온 그 칠봉이 유연석 배우가 연기하셨던 거, 거기에 보면 이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고아라 배우가 뭐 무슨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남자 주인공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그 역중의 칠봉이가 다른 것보다 근데 너는 괜찮아? 이렇게 걱정을 한마디 딱 하는데 거기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대표적인 단순 언어 레이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특히나 여자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저렇게 해봐라, 이런 이성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만약 이 레이어를 구사하고 싶다면 얘기를 들을 때 그 내용의 원인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의도와 나한테 얻고자 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말을 던져줌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레이어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자가 우리에게 막 그 얘기를 쏟아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권장하는 건요,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막 어떤 해결책들이 막 떠오르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은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는 마세요. 그냥 공감만 해주시다가 어느 정도 상대방의 감정적 해소가 되었다 싶을 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이제 기분 좀 괜찮아? 좀 풀렸어? 자, 이게 여러분 훨씬 더 상대방에게 감정적,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조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이 조언이라는 게 사실 내가 답답해서 조언을 한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 들을 리도 만무하고 뭐 행여 좋은 대로 행동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야기가 된다면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지혜를 좀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그 화살이 나한테 대놓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바에는 조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단,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라면 내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 뒤에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단순 언어 레이어를 사용한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붙이고 싶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잠재워 놓고 이성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조언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단순 언어 레이어까지 이 매력적인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매력적인 말을 사용하기 위한 5개명 수칙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개명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를 제거하기, 과거 경험을 활용하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경험을 해본 것처럼 듣기, 사회적 인지와는 다른 주관을 드러내기, 왜곡 없이 전달하되 사족을 붙이지 말아라.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 빼기. 자, 여러분 이게 이 단어마다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어휘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구사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햇빛, 나뭇잎, 햇살 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그냥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들 자체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 혹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능한 그것부터 배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갈등 상황일 때 이런 게 많은데, 이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해해,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네 입장을 이해해.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해. 이 이해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한다는 말 뒤에 거의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너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나의 입장은 또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이해는 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죠. 차라리 이걸 연인관계, 이성관계에 사용을 한다면 네 마음 어떤지 알 것 같다, 그렇겠네, 너 그랬겠네,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 불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랑 얘기하시는 거 그렇게 불편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던 사람도 지금 이 불편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대체를 해서 뭐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으니까, 뭐 같이 얘기하는데 서로 즐겁고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런 표현들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내용. 과거 자기 경험을 드러내기. 정말 매력 없이 얘기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저는 이 내용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매력이 없고 재미가 없다, 이런 자기 비하적인 관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생각을 하게 된 과거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몰입도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4강에서 배웠던 로열 스토리텔러의 포함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저는 강아지를 이 사람보다 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예전에 정말 우울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일도 좀 안 되고, 뭐 인간관계도 좀 안 되고, 그래서 혼자서 방에서 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강아지가 저한테 달려와서 포근하게 제 무릎에 앉아서 제 눈물을 핥더라고요. 그때 참 그게 너무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상에 저한테 그것보다 더 큰 위안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강아지를 더 사랑하게 된 그 이야기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그 스토리가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내 삶은 원래 재미가 없어. 나는 원래부터 그냥 원래 남중남고 나오고 원래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머리 위에 유리천장을 놓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에이, 어차피 재미없는 얘긴데 굳이 해서 뭐해.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말을 계속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도 똑같은 게요. 얘기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해봐야 늘어요. 스토리도 내가 그 스토리를 많이 써봐야 그게 경험이 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뭐 별 반응이 없고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도 해봐야 느는 거죠. 뭐 처음에는 달릴 때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말도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듯이 말도 계속 시도를 해보시면서 그 감각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용. 이미 경험해본 것처럼 듣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관계구조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누가 더 이 성숙함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보통 말을 내가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들을 때의 태도에서 상대방이 말을 하면서 내 반응을 볼 거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6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성숙해 보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범위, 이 깊이를 가진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조심해서 대하고 존중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항상 유지하는 태도가 뭐냐면 이야기를 들을 때 습관적으로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듣는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마치 우리가 평소에 좀 존경하는 언니들한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려나요? 이런 태도를 내가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즉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세상을 많이 산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뭐 여자분들이 회사에서 뭔가 상사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와, 내가 더 화가 나네? 아, 뭐 그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이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고 뭐 다 지나갈 거고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듯이 감정적으로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성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회 보편적인 인지와는 다른 주관 드러내기. 이게 그러니까 막 뭐 반사회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유가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게 맞나 보다 이랬던 것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족, 친구끼리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내 의견을 납득을 시킬 수가 있어야 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당연히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처리가 되면 왜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냐면,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람은 생각이 참 남다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정치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까운 사이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가족, 연인끼리는 뭐 정치 얘기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치는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 시기마다 정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 정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정치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뭐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부모님이 대신 겪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아직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치는 우리랑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또 타인이랑 그런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 크든 작든 세상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과 견해가 다르면 그건 분명히 가정이 화합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얼마나 상대와 내가 일치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견해를 드러내주는 것도, 아, 이 사람이 나름 주관이 또렷한 걸 가지고 있고 또 그게 타당하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곡 없이 전달하되 사족 없이 전달하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앞뒤가 너무 길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말은요, 여러분, 가능한 오늘 얘기를 했던 이 간소화가 되어서 담백하게 전달하되 왜곡이나 논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앞에 뭐 부연 설명을 너무 늘어놓는다던가 뭐 예외사항을 먼저 거두함으로써 논리적 면책을 하려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전달할 말의 의미를 전달을 하고 그 뒤에 예외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트 이후 여자친구를 집에 잘 데려다 주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고자 했을 때, 물론 여자친구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뭐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 사랑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단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외일 수가 있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전달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력적이게 들리는 말의 5계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오늘 강의를 제외하고 이 다음 주에 딱 하나의 강의만 더 남아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생각보다 되짚어 보면은 여러분이 이번 시즌 사랑 언어 강의를 듣기 전과 후는 언어에 대한 시각, 관념이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강의는 정말 제가 이 연애라는 것을 하면서 또 언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효율적인 지식들만 모아놓은 그런 강의, 제가 아마 시간이 지나도 애착을 가질 만한 강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딱 한 강 남았으니까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은 이 영상 설명란의 자료실을 방문하시면 이 교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